이번 영상은 센트 7으로 리눅스 마스터 2급 정복하기 파트 1 리눅스 일반 챕터 3 기본 명령어 중에 3.3 기타 명령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3.1 네트워크 관련 명령어입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게 이제 핑이라는 명령이죠. 핑은 패킷 인터넷 그룹퍼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이 패킷들이 인터넷상에서 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잘 통신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그런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핑이 사용한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뭔지. 사실 뭐 링스 마스터 시험이 이제 앞부분에 이렇게 네트워크 관련 명령어가 나오는데 사실 이제 뒤에 위치를 해야 되는데 뭐 기본적인 명령어를 좀 앞에 빼놨기 때문에 아마 네트워크를 전혀 이제 안 배우셨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나마 뭐 책 뒷부분에 또 언급이 되긴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핑과 관련된 프로토콜이 이제 ICMP라는 프로토콜입니다.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입니다. 뭐 뒤에 나오겠지만 ICMP 에코 뭐 리퀘스트 패킷을 보내면 상대방이 ICMP 에코 리플라이 패킷을 보내서 패킷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라든지 응답 여부를 통해서 상대방 호스트가 운영 중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 ICM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격의 호스트, 뭐 로컬 호스트 체크할 때도 씁니다. 원격 호스트와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패킷을 보내고 받는 시간을 출력하여 네트워크 장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십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이 쓰였는데 지금은 이 핑이라는 그 패킷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 호스트에서 핑에 응답을 하는 것 자체도 이제 부하로 보고 또 핑 오브 데스라는 한 뭐 20년 정도 전에 일종의 도스 공격처럼 이 핑 오브 데스라는 공격도 있으면 핑을 막 굉장히 많이 보내서 타겟이 되는 이제 호스트를 죽이는 이제 그런 공격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핑을 해도 응답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다만 이제 알고 계셔야 될게 저희가 이제 가상머신 사실은 이 명령어 실습이 되려면 저희가 지금 가상머신 하나 띄웠는데 네트워크 카드 이렇게 하나 더 추가를 하면 뭐 윈도우랑 통신을 하는지 또는 이제 그 가상머신 두 개를 띄워서 가상머신끼리 통신이 잘 되는지는 이제 핑으로 이렇게 명령을 해서 이제 테스트할 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면 또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또 다른 영상으로 이더넷 카드 추가해서 핑 테스트 하는 거는 다른 영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상대방 호스트의 연결 여부를 체크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라우터나 방화벽에서 이 ICMP 프로토콜을 차단해서 핑이나 같은 이제 ICMP 계열로 이제 체크하는 명령 중에 트레이스 라웃이라는 명령이 있거든요. 윈도우에서는 트레이스 서트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트레이스 서트, 트레이스 서 SCET입니다. 트레이스 서트라고 부르거든요. 이 트레이스 서트라는 명령을 써서 이제 체크를 하는데 현재는 아마 그 대부분의 이제 라우터나 방에 차단했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가상화 환경에서 충분히 테스트할 때 사용할 명령어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사용법은 핑 옵션들이 이렇게 밑에 있고요. 그다음에 호스트 네임 또는 이제 IP 어드레스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옵션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개수. 그러니까 리눅스에서는 이제 무한 핑입니다.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C를 하게 되면 뭐 4개만 보내라, 뭐 5개를 보내라 할 수 있고요. I는 이제 인터벌입니다. 몇 초 간격으로 패킷을 보낼 건지, 그다음에 패킷의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시간을 지정을 해서 이제 몇 초 후에 멈추도록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이 핑, 뭐 C 로컬호스트라고 되어 있죠. 집중 한번 해보죠. 뭐 로컬호스트는 자기 자신을 그 가리키는 별칭이라고 보시면 되죠. 일단 핑은 뭐 루트 이외에도 일반상에 쓸 수 있기 때문에 루트 창은 내려두고요. 제가 터미널 열기 해서 창을 하나 더 열겠습니다. 그래서 제그 일반 계정으로 테스트 해볼게요. sv-포세인. 자, 이렇게 했고요. 뭐 계정 없으시면 루트를 하셔도 됩니다. 자, 클리어 하겠습니다. 클리어. 자, 핑 하고요. 자, 로컬호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네트워크 연결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로컬호스트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무한 핑이기 때문에 컨트롤 C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64바이트를 로컬호스트에 보냈는데 ICP 시퀀스라고 되죠. 순서고요. TTL. 이거 타임 트라이브라고 부르죠. 타임 트라이브. 그
요게 이제 거쳐갈 수 있는 라우터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 패킷이 이제 64까지 가능하다는 거고요. 보통 이제 TTL 값을 가지고 운영 체제가 뭔지 이렇게 알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밀리세컨이라고 되어 있죠. 밀리세컨이 1000분의 1초라고 보시면 되고 0.003이라고 되어 있죠. 값이 작을수록 빠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면 이제 9개 패킷 보냈는데 9개 다 봤다는 거죠. 0% 패킷 로스라고 되어 있고 전체 시간 여기 보시면 이제 패킷이 로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 네트워크 상태가 어디가 안 좋은 겁니다. 지금 이거는 뭐 100%다 받았기 때문에 상태는 좋고 속도도 굉장히 빠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설명 나오죠. 로컬호스트에는 64바이트 메시지 4개 전송하라는 마이너스 C 옵션 줬죠. 예제에서는 이거는 4개만 보내라는 거고요. ICMP 시퀀스 패킷 순서라든지 TTL 타임 트라이브로 되어 있죠. 예. 패킷이 진행할 수 있는 라우팅의 최대 값입니다. 인터넷은 뭐 네트워크를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인터넷은 라우터끼리 연결된 망이거든요. 그 라우터를 몇 개 걸쳐갈 수 있냐 최대 값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임은 밀리세컨 1000분의 1초 역시 제가 설명드렸지만 값이 작을수록 좋은 거다. 가깝고 빠르게 전송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스 라웃이요. 트레이스 라웃은 특정 호스트까지 이제 그 라우팅 되는 과정을 출력하는 명령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패킷들이 이동을 할 때 이제 어느 부분에 장애가 있는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예전에 뭐 그 90년대 막 2000년 초반 좀 빈번했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뭐 대전에 살아요. 네. 대전에 살고 그 다음에 친구는 뭐 예를 들어 부산에 산다고 한번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산에 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서울에 있는 어떤 뭐 사이트 뭐 예를 들어 뭐 서울에 있는 뭐 서버 뭘 해볼까요? 뭐 네이버라고 합시다. 네이버는 네이버로 간다. 근데 제가 네이버 짝꿍을 쳤는데 여기서는 안 됩니다. 홈페이지가 안 열려요. 예를 들어요. 자, 근데 부산의 친구는 홈페이지가 열린대요. 자, 그러면 이 대전에서 네이버까지 가는 그 경로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부산에서는 잘 접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그 상대방 호스트에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라우터를 거쳐가는 이제 경로를 확인할 때 쓰는 그런 명령이 트레이스 라웃입니다. 자, 간단하면 여기 뭐 트레이스 라웃 IHD5R.KL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IHD5R.KL까지 라우팅되는 과정을 출력하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는 지금 뭐 거의 잘 안 될 겁니다.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이버로 한번 해볼까요? 예. 자, 트레이스 라우트 하고요. www.naver.com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로가 이렇게 게이트가 끊겨버리는데, 네, 지금 지금 10.0, 0.2.2는 버추얼박스에서 설정한 일종의 이제 게이트웨이입니다. 지금 이 경로가 나오지도 않고 끊겨버리는 그런 형태죠. 지금 나가지 못하는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많이 이 트레이스 라웃으로 추적이 가능했는데 뭐 지금은 그냥 사용이 어렵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요거의 이제 원리는 이제 제가 지금 정리하는데 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제가 만약에 한남대이다 그러면 한남대학교에 있는 라우터가 있어요. 이 라우터 만약에 제가 뭐 한남대학교에 그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 컴퓨터가 만약에 제가 네이버에 접속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한남대에 라우터가 있고 네이버에 이제 라우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이 라우터와 라우터끼리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식으로 연결되냐면 뭐 라우터가 주변에 굉장히 많겠죠. 이 라우터에는 주변에 있는 라우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요. 그래서 패킷을 보내면 이 라우터들을 연결해서 상대방의 네이버의 라우터에 접속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정리해두면 인터넷을 타고 이용을 하려면 라우터란 장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라우터에는 주변 라우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어떤 경로를 찾아갈 때 해당 라우터들을 거쳐가면서
거쳐가면서 도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주변의 라우터들이 이렇게 얼키설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한남대학교 네이버 간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이제 경로가 정해질 겁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경로가 뭐 이렇게 결정났다고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라우터가 그러면 그 초기에 어떻게 하냐면 초기에 TTL 뭐 목적지 뭐 예를 들어 여기 나오는데 출발지가 여기가 제가 111이라고 할게요. 111이라고 하고 목적지 여기가 뭐 10점 뭐 10점 네 10점 네 10이다라고 하게 되면 처음에 TTL 1인 값을 보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라우터에서 이 경로 간다 그러면 라우터를 거쳐 가는 순간 그 이 TTL 값을 1을 감소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TTL 값이 0이 돼 버리겠죠? 그러니까 초기 처음 패킷은 TTL 1을 보냅니다. 그럼 라우터 하나 거치는 순간 그 빼기 1을 하거든요. 그럼 TTL 0이 되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시간이 체크되는 거. 그 다음에 TTL 2인 값을 보내요. 자, 그러면 여기 거치고 예를 들어 여기까지 거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요 라우터에서 0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경로는 결정이 됐는데 진행이 못하기 때문에 다시 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라는 메시지를 뿌려주면 그 시간을 체크하는 그 다음엔 3인값 그 다음엔 4인값 그 다음에 5인값에서 이 TTL 값을 1씩 증가시킨 다음에 이제 거쳐가는 라우터에서 끝났을 때 이제 돌아오는 그 패킷의 그를 체크를 해서 이제 그 단계 구간을 체크하는 방법이 트레이스 라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뭐 간단하게 그림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자, 출발지가 1.1.1인 목적지에서 10.10.0에 대한 TTL 1인 ICMP 에코 리퀘스트라는 패킷을 생성하고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IP 네트워크 장부를 통과하게 되면 무조건 TTL 값 1을 감소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TTL 값이 0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TTL이 0이 되는 순간 더 이상 패킷은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행을 할 수 없으면 ICMP 타임 exceed라는 그런 어떤 이제 응답 패킷을 1.1.1에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걸렸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TTL 2인 RCMP 리퀘스트를 보내고 또 타임 엑시드가 발생을 하면 두 번째 장비까지는 얼마 정도 걸리는구나. 자, 그 다음에 3, 4, 5. 자, 이런 식으로 늘려가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만 이제 중간에 이제 종종 이제 별표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어요. 별표. 자, 이거는 연결이 이제 안 됐다라기보다는 보통 최근에는 이제 방화벽 같은 데서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ICMP 에코 뭐 리플라이 패킷 그 리퀘스트 패킷에 대한 응답을 리플라이 패킷이라고 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다 차단합니다. 최근에 ICMP 타임 엑시드 같은 것들 차단하다 보니까 핑이나 이런 이제 트레이스 라웃 같은 명령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 되는 경우는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원리에 대해서만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경로를 체크하는 명령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트레이스 라웃. 특히 이 결과값이 최근에 이제 뭐 링스 마스터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NS 룩업이요. 뭐 최근 NS 룩업이 없어진다는 설은 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잘 씁니다. NS 룩업은 이제 도메인 네임 서버 이용해서 도메인 IP를 조회하는 명령이라고 되어 있죠. 쉘상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고 대화형으로 조회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뭐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인터넷은요. IP 주소 숫자 값으로 되어 있는 IP 주소로 그러니까 입력을 하고 가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기에 인터넷 설계됐을 때 IPv 뭐 나중에 인터넷 그 뒤에 네트워크에서 배우시겠지만 이제 IPv4로 이렇게 되어 있고 32비트 체계로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32비트 체계는 또 설명들이 복잡하지 말고요. 0.0.0.04부터 255점, 255점, 255 사이의 주소 체계를 그러니까 인터넷망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들은 이 범위 내에 있는 주소를 가지고 인터넷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한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터넷 사이트 접속하려면 상대방이 전화를 합니다. 혹시 너 컴퓨터 IP가 몇 번이냐 물어보면 IP를 접속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그 IP를 접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도메인이라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NS 룩업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도메인에 대한 IP를 기본적으로 조회하거나 또는 이제 반대로 IP에 설정되어 있는 도메인을 뭐 조회하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가지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거는 또 익숙하지 않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요. 지금이야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보세요. 웹브라우저에서 우리가 이제 네이버를 간다 그러면 그 네이버에 IP를 치고 가시는 분 없을 거라고. 보통 이렇게 지울게요. 네이버.com 이렇게 치면 네이버로 접속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히 뭐 도메인을 치고 들어가지만 네, 한 그 아까 말씀드린 30년 전까지만 해도 IP로 치고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 이제 네이버에 그 서버의 IP를 알고 싶다. 그때 쓰는 게 NS 룩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NS 룩업 하고요. 자, www.naver.com 하면 네이버.com에 대한 IP를 알려줍니다. 뭐 223. IP가 지금 두 개 나오는데 네이버에서 뭐 여러 개 쓰기 때문에 그 IP를 치고 가셔도 돼요. 한번 제가 쳐볼게요. 여기다가 네, 223 아이고 뭐라 키고요. 223점, 네, 130점, 네, 195점, 200번 이렇게 치면 네, 네이버로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는 이제 IP를 치면 여기에 이제 웹브라우저의 도메인 주소창에 IP가 남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프로토콜이 HTTPS로 바뀌면서 다시 포트가 이렇게 포워딩이 되면서 네, 이렇게 도메인이 표시가 되는데 이 HTTPS가 쓰기 전까지 한 7, 8년 전? 말하면 그냥 IP 치면 IP가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IP를 쳐도 HTTPS라는 프로토콜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도메인으로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IP로 이렇게 치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또 최근에 또 보안상 IP로 치면 또 막아놓는 사이트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NS 룩업이라는 명령어는 이 도메인에 대한 IP를 조회하는 명령이고요. 그 반대도 됩니다. 이거는 DNS 서버 좀 배우셔야 되는데 NS 룩업하고요. 뭐 223점, 130점, 195점, 제가 200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IP에 대한 도메인 설정들을 조회가 가능한데 이게 지금 안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제 리버스 존 파일이라는 걸 설정 안 해서 그래요. 그 DNS에 보면 뭐 역존 파일, 그냥 리버스 파일, 아니 그냥 일반적인 존 파일, 리버스 존 파일 있는데 IP에 대한 도메인을 줘야 되도록 서버에 설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보안상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꼭 의무적으로 안 하셔도 되긴 하거든요. 요거는 혹시 뭐 DNS 서버 설정할 때 뭐 관리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이제 뭐 이 서버 설정에 따라 조회가 가능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NS 룩업은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도메인에 대한 IP를 조회하는 명령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NS 룩업 뭐 여기 보면 예전처럼 igem.ih.or.kr 하면 igem.ih.or.k에 대한 IP 주소를 출력해 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타입 mx. 자, 이 타입 mx는 뭐냐면 네, 메일 서버의 그 주소를 그러니까 설정 정보를 이제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네이버에 이제 메일 서버를 알고 싶다. 그러면 ns 룩업 하시고요. 마이너스 타입 자 mx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네이버.com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설정된 DNS 서버, 요거는 이제 설정된 DNS 서버거든요. 지금 뭐 버처박스를 쓰면 가상의 이렇게 네임 서버가 DHCP로 할당이 되고요. 원래는 이제 제가 지금 LG U+를 쓰기 때문에 실제 나갈 때는 LG U+ DNS를 쓰는 겁니다. 어쨌든 DNS 서버가 있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네이버에서 MX1, 2, 3 세 개의 메일 서버를 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물론 세대냐? 그렇진 않아요. 훨씬 많을 겁니다. 이 DNS 서버 세팅할 때 보면 네, 요 이름에 대한 IP 여러 개 또 할당할 수 있거든요. 자, 아무튼 여러분이 이제 일단 아셔야 될 거는 메일 서버를 조회하는 거고 뭐 여러 다른 것도 가능합니다.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뭐 네임 서버다 그러면 이제 NS로 조회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네이버에 대한 어떤 이제 네임 서버들이 이렇게 운영된다 형식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타입 MX에 대한 여기 나오죠. MX 그 다음에 NS 네임 서버 등을 조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화형 가능합니다. 대화형 조회할 게 많다 그러면요, 클리어 할게요. 그냥 NS 룩업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방에 꺽쇠 2차 프롬프트가 나타나죠. 여기서 치시면 돼요. 뭐 다음 .net은 뭐 다음이 IP가 몇 번이냐, 그쵸? 뭐 카카오.com은 몇 번이냐, 이렇게 아,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네, 대화용으로 가능하고요. 근데 만약에 메일 서버가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set type mx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메일 서버를 조회하는 겁니다. 다음 점 냈다면 다음에 메일 서버들은 이제 뭐 현재 한메일.net이라는 도메인을 가지고 뭐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DNS 서버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서버라고 이렇게 치시고요. 만약에 한국통신이 168.126.63.1이거든요. 이건 이제 DNS 서버를 아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바뀐 DNS 가지고 조회가 가능합니다. 뭐 네이버.com. 자, 그러면 요 168.123.1에서 이제 받아오는 그런 정보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료할 때는 뭐 EXIT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화용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DNS 서버 같은 거 운영하시면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최근에 뭐 dig라는 명령도 사용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도메인명으로 이제 정보를 조회하는 그런 명령어인데, dig는 뭐 거의 DNS 정보를 다 끌어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역시 이 네트워크 개념이나 DNS 모르시면 조금 어려우실 텐데, 비슷합니다. NSLOop이랑. 예를 들어 뭐 dig하고 뭐 네이버닷컴 하면 이 네이버에 설정한 DNS 설정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네. 혹시 나중에 이제 서버 쪽까지 가시면 제가 DNS 서버 영상도 지금 공개해 놨으니까 그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또 dig www.ih.or.k라면 ih.or.k에 대한 정보를 출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dig 하시고 도메인 뒤에 mx라고 치시면 요건 이제 메일 서버 정보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 t를 쓰셔도 돼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각각 여기 두 개만. 어차피 예제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만약 네이버의 메일 서버 정보를 알고 싶다 그러면 dig 네이버닷컴 하시고 뒤에다가 mx라고 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mx 설정이 메일 익스체인저의 약자라고 하거든요. 메일 서버 설정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요. t 옵션을 쓰셔도 된다는 겁니다. dig -t 뭐 ns 네이버닷컴. 요거 이제 네임 서버 설정. 여기선 대소문자 구분 안 해요. 여기서 mx 하셔도 돼요. 이렇게 똑같죠? 뭐 뒤에 쓰시던지 -t로 쓰시던지 동일합니다. 그런 거고요. 자, 근데 호스트명. 간단하게 이제 IP 조회할 때 쓰는 명령 호스트.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NS 룩업을 썼는데 최근에는 이제 사용법이 더 편리하다 보니까 뭐 dig나 이 호스트라는 명령을 쓰라고 권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뭐 아직까지 저는 NS로 익숙하긴 합니다. 그냥 비슷합니다. 자, 호스트 하시고요. 뭐 네이버닷컴 하면 이렇게 네이버에 쓰는 IP 같은 거 이제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세한 정보는 이제 호스트 -v 옵션, 버버스 옵션이죠. 네이버닷컴 하면 그 dig처럼 dig 명령어처럼 dig 금방 했던 명령어처럼 관련 정보를 출력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기초적인 단계에서 아시는 경우에는 뭐 보통 이렇게 나오죠. 뭐 도메인을 가지고 IP를 조회하는 명령이 아닌 것을 골라라. 뭐 틀린 거 아닌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명에 대한 IP를 조회하는 명령어 3대장이 NSLOOKUP, dig, 호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 네임은 그 컴퓨터 이름을 출력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뭐 설치할 때 보통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설치하셨으면 컴퓨터명을 저희 WW로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스트 네임 하면 WWW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도메인까지 주면 풀 도메인이 찍혀요. 물론 이제 호스트 네임 -f 하시면 풀 도메인 나오는데 저희는 도메인 설정을 하지 않았거든, 설치할 때. 그래서 일단 호스트 네임은 쉽게 말하면 처음 설치할 때 그 지정한 컴퓨터 이름, 보통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호스트명이라고 부르거든요. 말 그대로 이 호스트 네임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호스트명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정보를 출력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설정한 이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에 설정된 호스트명을 출력하거나 설정하는 명령이라고 되어 있죠. 자, 마이너스 VM, 뭐 자세한 뭐 F는 풀 도메인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설정했을 때 나오는 겁니다. 보통 실제 서버에서 설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풀 도메인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호스트네임 하면 이제 호스트명 출력하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F는 이제 풀 퀄리파이 도메인 네임이라고 약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명을 지정하겠다. 여기 보시면 달러 사인은 이제 일반 사용자고요. 배쉬쉘에서 샵이 루트잖아요. 루트로 이제 호스트명 받고 싶으면 호스트명 하시고, 이게 www.IHOR.k 이렇게 지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설정됩니다. 물론 뭐 재부팅하면 초기화되기 때문에 파일에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바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명령어들이 이제 아주 이제 기본적인 도메인을 조회하는 명령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스템 종용 명령어는요, 잠깐 영상 끊고 두 번째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